새벽 한 6시쯤에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간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뉴스도 안 봤냐는 거죠.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한 11%대 시장을 열 것인가, 열어야 하는 것인가, 열면 다 하한가인데 시장은 바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주식투자 강사이자 주식공부 오일환성의 저자 최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상장 심사를 하고 시장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저희 회사 숙직이었어요. 잠을 한 10시 반인가 이렇게 잤었거든요. 아침에 잘 자고 깨어났는데 새벽 한 6시쯤에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다 출근해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팀장급 이상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메리아스의 반바지 차림이었고 숙직실에서 근무했으니까 간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는 뉴스도 안 봤냐는 거죠. 봤더니 세계무역센터죠. 110층짜리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빌딩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4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돼요. LA나 서부 쪽으로 가던 비행기를 틀어가지고 하나가 폭파하고 연이어서 다른 게 하나 폭파하고 건물이 화재가 나니까 녹아내린 거죠. 또 펜타곤, 미국의 국방부의 중심이 또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우리들은 고민을 했어요. 시장을 열 것인가, 열어야 하는 것인가. 그 회의를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긴박했어요. 열면 다 하한가인데 결국 오전장은 열지 못했고요. 충격을 완화시켜 보려고 오후에 장을 열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는 거죠. 시장 조치인 거죠. 시장의 주체가 시장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을 안 열어요. 휴장일이라고 하거든요.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쉬어요. 그리고 그 하루 전날을 폐장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공휴일에도 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시장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하루 전체를 쉴 거냐, 오전장만 쉴 거냐, 그런 고민들의 연속.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 망가져 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과연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그런 경험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한 10%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다.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온다고 그러면 또 이럴 수 있는 이슈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웃긴 건 여기서 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어요. 개별 호재가 있으면 또 그 종목들은 더 쏠리는 거죠.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딘가는 부풀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한 11%대 하락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공포감이 한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 급락을 했지만 시장은 바로 반등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 둘째 큰아버지가 하락에 배팅을 해요.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푸시라는 게 매도를 뜻하거든요. 미리 매도를 하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앞으로 꺼질 것이다 했는데 시장이 웬걸 한 3일 급락하고 반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학습 효과는 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어떤 외생 변수, 9.11 테러라는 악재에 의해서 굉장한 공포심의 충격을 며칠 받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거는 회복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 한국을 사세요라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면 진도준이 바이코리아 비슷한 펀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장은 오를 거니까 그러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죠. 진정한 투자자라면 저점을 안 거예요. 시장 급락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도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사람이 죽어간다. 그리고 감염되면 금방 죽는다라는 공포감이 며칠 지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동선까지 일일이 해서 코로나가 걸리면 몹쓸 사람 이런 취급까지 받던,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9.11 테러도 그때 당시에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영국이랑 연합을 해서 알카에다의 본거지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9.11 테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시장의 충격은. 칼같이 내렸던 주가는 바로 회복해서 오히려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또 회복들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금리 인상이 어떤 성장 산업이라든지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주춤하게 하고, 대신 이제 은행 금리
기준금리가 한 6%대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선회, 그리고 채권금리도 8% 9% 올라가는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빠졌는데, 결국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이런 고용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들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어떤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우리에게 계속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10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고요.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한다, 서킷 브레이커가 온다 그러면 보다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전제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는 사실 MSCI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가 아니에요. FTSE에서는 선진국 지수지만 글로벌하게 바라보는 심리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시장들은 국제적인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투기성 자금들이 일부 있어요. 투기성 자금들이라는 것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는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좀 동요 요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우리가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안녕했느냐, 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우리 시장도 많이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 미국 시장이 밤새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 시장이 열릴 때 미국의 선물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선물 시장이 이렇게 크게 급락하면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글로벌 시장은 24시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우리만 따로 움직이기는 쉽진 않아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인상의 나홀로 정책들을 폈어요. 일본이 워낙 국가가 부채가 많잖아요. 국가 자체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고 이런 정책들을 나홀로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주식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엔저 현상도 계속 되면서 일본의 여행 수요가 많은 것도 엔화가 싸니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결국은 어떤 글로벌 정책에 일본도 버티다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니까, 금리 격차가 크면 결국 일본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거든요. 일본에 저축하는 것보다 미국에 저축하는 게 훨씬 금리도 높고,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미국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버텨왔지만 일본도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정책, 신흥국이라든지 여타 국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어떤 미국의 동향,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다 보면 나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가 되는 거고 나만의 지식이 되니까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마지막은 심리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심리가 흔들리면 투자가 어려운데요. 심리가 왜 흔들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시세판을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 내가 하루에 시세판을 몇 번 보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10번 이상 볼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은 볼 거예요. 한번 세보세요. 보통 10번 이상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5번 이내다? 그러면 굉장한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판을 자주 보니까 되게 흔들리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한 기업이 적자 기업이어서 많이 흔들려요. 부실 기업이라서. 기업 가치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 팔지를 몰라요. 왜? 기업의 적정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좀 공부를 하고 적정 주가를 알고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알고 좋은 기업일 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수하고 한 3, 4개월 정도는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1년에 한 10번, 12번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할까 말까 해요. 심리를 불안하지 않게 유지하는. 그래서 시세판도 좀 조금 보고 좋은 기업들을 좀 투자해서 가는 게 100세 인생에 평생 주식 투자 하는 방법이 아닌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버블에 사요. 버블에. 주식책도 오히려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굉장히 많이 팔려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강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는 온다. 이 심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의 투자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맞더라도 시장이 틀릴 수가 있다.
시장이 갑자기 망가지면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도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올해 정유주로는 수익이 났지만 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이런 주식들은 많이 내렸거든요. 내리는 종목도 있고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바탕하에 추가 매수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이사육전법 20%, 40%, 60%면 좋은 기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인생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급함은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적이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